페이지는 129쪽 펴시고요. 모니터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먼저 23번 문제. 그림은 밤을 따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밤송이 A, B는 동시에 나무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떨어지고 하나는 누군가가 때려가지고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딱 이걸 쳐내는 순간에 얘도 떨어진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쳐낸 순간부터는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힘만 받았다? 중력만 받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등속 운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A하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는 정지 상태에서 연직 아래쪽으로, 정지 상태에서 연직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는 거고, 장대로 친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와 같이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 중요한 거, A와 B의 뭐는 같고, 질량은 같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뭐가 똑같아지노? 낙하 거리가 똑같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동시에 떨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이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다 이 말이죠. 네, 모르됩니다. A와 B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물리량 중 서로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억, 중력 같나? 왜요? 질량도 같고 같은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도 어떻다? 똑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 무슨 가속도?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를 받죠.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아까 말했듯이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몇 번? 5번. 자, 내려가서 24번. 그림은 동전 A는 자위에 올려놓고 동전 B는 책상 모서리에 올려놓은 후 화살표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톡 때리는 거야. 됐니? 여기 딱 잡고 여기로 순간적으로 통 때리면 관성 때문에,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얘는 정지하려고 하죠.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자는 지나가고 얘는 쓱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쉽게 얘기하면 A는 무슨 운동을 시키고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고 B는 그 순간에 탁 치는 순간에 얘는 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치는 운동이 됩니다. 물론 둘의 낙하 높이가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할 수 있나 없나? 왜요? 자의 두께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의 오차는 뭐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두 동전의 질량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러면 일단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 같다. 동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지구, 같은 지구에서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똑같이 떨어지죠? B는 포물선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한다. 부분적으로 이 정도도 포물선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연직이라는 거는 수직이라는 말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한다고 돼 있어? 휘어지지 않으니까 직선 운동이죠. 5번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 거기 동그라미 치고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돼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어떤 놈? 같나 다르나? 같나 다르나? B가 조금 더 많아요. 왜요? 수평으로 가지고 있는 속도가 있지. 그럼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조금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래 돼요. A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는 V가 있죠. V1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근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의 V1하고 이쪽 방향으로의 V2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니? 됐어? 이 V2는 물론 등속 운동하는 됐습니까? 처음 속도입니다. 됐나? 그러면 이 두 속도의 합을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 그럼 어쨌든 두 개 합친 게 얘보다는 어떻겠다? 클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질량은 어떻지만 두 개가 같지만 속도는 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속력은 B가 더 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통합과학 안에서는 이 정도까지 건드리는 거는 안 하기 때문에 망병원 선생님이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아휴, 야밤에. 제가 오늘 낮에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미리 문제를 안 풀어보고 들어오는 바람에 강의 시간 중에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 화면이 아마 뜨는 걸 보고 놀라셨을 텐데 그 메가스터디 역학적 시스템 문제를 풀던 도중에 25번 문제를 잘못 풀었습니다. 제가. 예. 끝나고 나서 어떤 한 학생이 답이 잘못되었다. 답지라도 제가 확인을 했으면 이리저리 해가지고 좀 뭉쳤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제가 좀 함부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저처럼 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여기 나온 대로 그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가 스몰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위치를 가만히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떨어뜨리면은 자유낙하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 그 얘기는 여기는 지금 S1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 사이에 간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2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 다음에 S3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간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착각을 했는 게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착각을 했을 거라고, 만약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면은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 이겁니다. 처음에 있던 위치, H인 곳에서 있었던 지점을 0초, 편의상 우리가 두 번째 거를 1초 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얘가 2초인 순간이 되고요. 얘가 3초, 얘가 4초인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낙하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죠. 나타나는 게. 그러면 편의상 G를 10이라고 한다면 낙하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10 하면 5가 되니까 5t 제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리고 요 시간 간격을 전부 1초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0초인 순간,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0초인 순간, 1초인 순간, 2초인 순간, 3초인 순간, 4초인 순간. 이렇게 되면. 그러면 0초일 때는 0. 1초일 때는 그러면 5m가 될 겁니다. 그죠? 5.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요. 요거대로 하자면은, 0초일 때 0m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1초인 순간에 5m. 그 다음에 2초인 순간에는 얼마가 되죠? 20m가 되겠죠? 20m. 네. 5, 4, 20 돼서.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더 키워볼까요? 예, 조금 더 키워서. 안 나오네? 82. 힘들어. 자, 0초인 순간에 0. 그 다음에, 1초인 순간에 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m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초인 순간의 위치가 20m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m라는 얘기입니다. 요 처음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0m. 그러면 1, 2, 3초인 순간에는 어느 부분을 지나느냐 하면 3초인 순간에는 3초가 되면은 얼마가 되죠? 3 넣으면은 45m가 되죠. 45m. 그 다음에 4초인 순간이 되면은 16 곱하기 5니까 6, 5, 30 하면은 80m인가요? 네, 80m. 이렇게 됩니다. 즉, 요 부분에서 요게 0, 요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5, 그 다음에 5 다음에 2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1이라는 것은 20m에서 요 길이만큼을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S1이라는 것은 S1이라는 것은 20에서 빼기 5를 했는 거니까 15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2는 어떻게 됩니까? S2는 똑같은 방식대로 S2라는 거는 이거 전체 거리에서 요거를 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체 거리가 45, 요 거리가 20이니까 45에서 20을 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되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5가 되죠? 네. 그 다음에 S3는 80에서 S3가 다시 한번 볼까요? S3는 전체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거리에서 S2까지의 거리 합한 거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3초인 순간까지의 거리를 뺀 거니까 빼기 45가 되니까 요거는 35가 됩니다. 그죠? 요게 각각 S1, S2, S3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낙하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다. 떨어지는 동안 질량 변하지 않고요. 그죠?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중력과 속도는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질량과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니까 중력은 당연히 두 개의 곱이니까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많은 게 되고요. 니은 S2-S1 S2-S1 하면은 10 25 빼기 15에서 그 다음에 S3-S2는 35에서 25를 뺀 거니까 역시 10이므로 니은은 이쪽이 더 큰 게 아니라 똑같다. 그럼 저도 이거를 제가 맞다고 했던 게 뭐 때문이었냐. 굳이 제가 좀 치졸하게 변명을 좀 드리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간격을 제가 처음부터의 간격이라고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S2-S1 S2-S1은 지구에서가 달에서보다 작다. 이건 뭐 말이냐. 지구에서가 달에서보다 작다는 것은 지구 값이 지구에서 측정한 값이 달에서 측정한 값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이 아닌 게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면 달에서 중력과 속도가 더 작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값이 줄어드는 거죠. G값이. T는 똑같다 하더라도 G값이 줄어드니까 낙하거리는 줄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낙하거리가 전반적으로 다 줄게 되면은 그 값도 지구보다는 달이 훨씬 더 작다. 그러니까 지구에서가 달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제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늦은 밤인데
늦은 밤은 아니군요. 그죠? 11시 12분을 지나고 있는데, 공부하시던 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예.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모르겠다.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책상 위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하고 어떻다? 같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지금 화면에서 내 지금 손바닥 모양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뭐하고 있었다? 등속도 운동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있죠. 연마하고 높낮이, 연마하고 사이에 높낮이. 요거는 점점 높낮이가 어떻게 돼? 커지고 있죠. 맞습니까? 예. 물체의 물리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래 돼 있죠. 자, 가보자. 시간에 따른 뭐? 수평거리는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m고 그 다음은 얼마? 또 1m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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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누적되는 거 1, 2, 3, 4 비례 정비례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1번이 맞아요. 됐나? 됐어? 그러면 2번부터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속도는 수평 방향으로의 가속도라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수평 가속도라고 했어요. 뭐라고?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나 없나?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인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 등속도 운동이면 가속도가 있나 없나?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래 나와야 돼요. 빵. 됐어? 그런데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의 가속도라고 물어봤다. 수직 방향으로 물어봤으면은 가속도가 어떻지? 지구에서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전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요때 요 값이 얼마쯤 될까요? 이게 G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대략 얼마로 많이 쓴다? 10으로 많이 쓸 거다 이래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력은 이게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맞아 틀려.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거 쭉 유지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냥 뜬금없이 속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의 속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속력은 수직 방향으로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지잖아. 처음에 속도는 얼마였는데? 제로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됐나? 됐어요?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낙하거리는 아까 그렸었지? 낙하거리는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 정비례하나 시간 제곱이 비례하나? 시간 제곱이 비례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뭐로 구성되노?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거다? 합한 거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놈을 떨어뜨려야 됐어?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노? 위치 에너지밖에 없지? 지면에 바로 닿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로 다 변했지. 이게 10줄이라면 닿기 직전에도 얼마?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한 위치 에너지가 5줄 되는 위치에서는 뭐가 5줄이 됐을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5줄 됐겠네. 맞아? 그러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뭔가 줄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요 그래프가 맞아 떨어지려면 세로축이 뭐라고 쓰여져야 될까? 요 빨간색이 맞다면. 위치라고 썼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라고 해놓으면 뭐라고 쓰면 될까? 그래프가 얘가 주는 동안 얘가 늘어나가지고 요 지점이 요 지점하고 같도록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요게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문제 27번. 이거 맞추는 사람. 틀린 사람. 씨발, 안 풀어왔네, 이것들이. 27번은 별표는 쳐놓으세요. 일단 별표는 쳐놓으세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는 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문제를 푸는 스킬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3 수능 문제로 내도 고3 애들도 처음에는 좀 단 한 2분 만에 못 풀어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긴 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를 여기 있죠, 물체를 여기다 매달아서 실에 매달아서 높이 H만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선명하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책 보면서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쭉 잡아 당겼을 때 이 높이가 스몰 h 됩니다. 맞아요? h만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 지점에 왔을 때 면도날을 거기다 탁 대놓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이래 되는 거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시만. 이게 이래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들었다가 놓았을 때 여기다가 뭘 설치해놨다? 면도칼을 딱 설치해 놓은 거야. 된다? 그래서 탁 그러면 이거 끊어지면서 얘는 그대로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임을 가지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실이 끊어진 후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한 높이는 뭐고? 이거는 라지 h이며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수평거리죠. 수평 운동으로 날아간 거리는 r이다. 됐습니까? 수평 도달 거리를 2r로 하기 위한, 무슨 말이고 이걸 2배로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래 돼 있죠. 이거는 잘 봐라.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나?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얼마의 시간 동안? 낙하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여기 탁 끊어지는 순간, 뭐 하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를 V0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이 V0는 떨어지는 순간까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맞아? 됐어? 그 다음에 이 낙하 시간을 내가 요렇게 할게요. T0라고 합시다. 얼마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총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맞아? 여기에서 떨어지는 동안에도 T0가 걸리지만 여기에서 출발해서 R만큼 가는데도 얼마 걸렸다? T0가 걸린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럼 잘 보세요. R은 V0 곱하기 T0라고 쓸 수 있어? 요런 관계식에 해당되는 거지. 맞나요? 게임 끝났어. 잘 봐. 이거를 얼마로 만들고 싶다고? R을 얼마로 만들고 싶다고? 2R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얘를 키우려면 누구를 키워야 돼?
누구를 키워야 돼? R을 결정짓는 요소는 누구입니까? 이거하고 이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탁 끊어질 때의 처음 속도가 커져도 되고, O와, 맞아? 아니면 뭐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면 돼? 시간이 길어지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잘 들어. R이 2배가 되고 싶다면, 몇 배가 되고 싶다면? 각각 얼마 돼도 되노? 예를 들어서 이게 2배 됐으면, 이게 1배 되면 2R 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게 1이면 이게 2가 되고, 경우의 수는 많아요. 그런데 두 개가 각각 몇 배가 돼도 돼? 루트 2, 루트 2배 돼도 되지. 맞아요? 그럼 잘 들어요. 일단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질량만 2m으로 한다. 이래 돼 있죠.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질량을 2m으로 만들면 어떤 상황이 되노? 질량만 2m으로 만들면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나? 질량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시간은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시간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노? 어떤 높이? 낙하 높이죠. 낙하 높이. 라지 h가 스몰 h가. 라지 h 위치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됐나? 니은. 스몰 h만 2배로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스몰 h만 2배로 하면 이거를 2배로 한다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잘 들어라. 이게 2배가 되면 얘가 여기 끊어지기는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돼요. 됐나? 그럼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여기 끊어질 때 뭐 할 때? 끊어질 때 무슨 에너지도 2배가 된다.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지. 맞아?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면 끊어질 때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뭐고? mv 제곱이잖아. 맞아? 잘 들어.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됐어? V가 2배가 된 거야? V 제곱이 2배가 된 거야? V 제곱이 2배가 됐으니까 V는 몇 배가 된 거고? V 제곱이 2배가 됐으면 V는 몇 배가 된 거야? 루트 2배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H만, 스몰 H만 2배로 하면은 루트 2R만 돼요. 됐니? 2R이 안 되고. 됐어?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디귿번에. 둘 다 각각 어떻게 한다? 2배로 올리면 잘 들어. 얘를 2배로 늘리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는데? 낙하 거리가 2배가 되면 뭐가 2배가 되노? 아까 이 R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속도하고 시간에 영향을 받잖아. 누구 영향을 받는 거다? 시간이 몇 배 됩니까? 조심해. 낙하 시간도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잖아요.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 제곱은 g분의 2h 되고 t는 루트 g분의 2h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됐어? 그래서 몇 배가 된다?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루트가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럼 잘 들어. 이거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몇 배 올라갔다고? 루트 2배 올라가고. 이것도 올리면서 몇 배 올라갔다고? 루트 2배니까 2개 곱하면 얼마 된다? 2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주의할 점. R을 2R로 늘릴 때 꼭 2개를 동시에 조절을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님. 얘 고정시키면 얘를 몇 배로 올리면 돼? 얘를 2배 올리면 루트 2배였지. 얘 자체로만 2배 만들려면 4배 올리면 돼요. 됐나? 혹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얘를 얼마로? 4배 높이로 올려버려도 되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 27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R이라는 게 결국 수평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진행한 거리잖아. 그 거리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VT다. 됐어? 그걸 찾는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28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스몰 h인 곳에서 지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용도를 나타낸 겁니다. 표는 행성 AB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어디에서 중력 가속도가 더 커? A 행성에서 더 크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A에서 측정한 게 B에서보다 길다. 맞아, 틀려? 중력 가속도가 더 커졌어, 알았어? 더 큰 쪽이 빨리 떨어지나 천천히 떨어지나? 중력 가속도가 다르다면 하나는 G고 하나는 6분의 1G잖아. 바꿔 얘기하면 얘를 6G라고 하면 얘가 G죠. 6배나 중력 가속도가 크면 속도 변화율도 더 크고, 맞아요? 똑같은 높이라면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떨어지겠지. 그래서 기억은 A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됐나?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도달 거리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왜요? 바꿔 얘기하면 낙하 시간이 어디가 더 많이 걸리노? 너가 달하고 지구에서 동시에 딱 떨어뜨렸어. 어디에서 천천히 떨어지노? 달에서 천천히 떨어질 거 아니야. 중력이 약하니까. 맞아? 낙하 시간이 천천히 떨어지면 똑같이 수평으로 날아가는 놈은 시간이 달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떨어질 거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달에 가면 이게 천천히 가니까 수평 진행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훨씬 길어지는 거야. 알았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낙하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때야 돼? 무조건. 달에서 하든 지구에서 하든 똑같아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훨씬 길게 걸리는 것은 중력 가속도가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에서 훨씬 길게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은 뭐는 더 멀어진다? 그렇지. 수평 이동 거리는 길어지는 거죠.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속도는 똑같이 날아가니까. 됐어요? 왜냐하면 봐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는 A나 B나 어떻게 했다?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T가 훨씬 더 길게 나오는 행성 B에서 훨씬 멀리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디귿.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가속도가 크면 속도 변화율도 어떻다? 증가율도 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A가 훨씬 더 어떻다? 6배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6배가 아니죠. 6배 맞나? 근데 록도 6배인가? 그럴 겁니다. 알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다. 계산해보나 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 그림은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 A는 요렇게 움직이고 B는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A와 B의 질량은 같답니다. 자, 기억. 같은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누가 크다? 같은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더 있기 때문에. 맞아?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시간일 때 요 간격 있죠? 요 가로선 있는 거 요게 같은 시간 간격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시간일 때 물체가 위치한 곳의 높이는 A와 B가 서로 같다. 왜냐면 낙하거리는 똑같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운동이 시작되는 곳의 위치가 충분히 높으면 지금 봐봐. 한 놈 거의 지금 만나기 직전 아이가? 더 위에서 던졌으면 이거 일로 가고 이거 떨어져서 만나겠지. 왜냐하면 동일하게 떨어지니까. 맞아요? 만약에 얘가 먼저 떨어지고 뒤에 온다 그러면 충돌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높이는 어떻다? 동일하잖아. 동일하니까 와가지고 동일한 높이에서 한번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쉬워요. 이거는 충분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야, 기억, 발사 속력은 A가 금방 떨어졌고, B, C는 훨씬 더 멀리 돌아가지고 빙빙 도는 거지, 맞아? 누구를 더 빨리 던졌다? C가 더 빨리 던졌으니까 C보다 작다, 맞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여기 질량은 전부 어떻다 그랬어? 같으면, 같은 지구에서, 같은 높이에서, 그럼 어떻게 돼? 중력도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죠? 다 똑같다고 해야 되고. 디귿. C가 지구 주위를 도는 동안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당근. 질량도 안 변하고 중력과 속도도 안 변하니까. 됐습니까? 답은 3번. 기억 디귿.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 고난도 아닌. 그림은 일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것을 나타낸 것으로 수평 방향으로 낙하한 거리는 S이다. S로 표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S를 T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얘기 다 했던 겁니다. 몇 번? 자,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 의한 거리죠. 등속도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 뭐라고? 등속도면은 1번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방향이고 S는? 수직 방향이잖아. S는 수직 방향 거리잖아. 맞아? 수직 방향 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지. 등가속도 운동은 이동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맞아? 그럼 뭐고? 2번이죠. 고민하고 다시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됐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잘 들어. 여기 요 지점에서부터 요 수평 거리를 재놓은 것을 만약에 라지 S라고 했다고 합시다. 됐어요? 라지 S라고 물어봤으면은 1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2번. 그림과 같이 건물의 옥상에서 공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던졌더니 A와 B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건물로부터 각각 30m, 60m 떨어진 수평면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좀 더 B가 멀리 갔지? 맞나? 근데 둘 다 같은 곳에서 던졌고 그러면은 그냥 떨어뜨린 거든 A든 B든 어떻게 돼야 돼?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유낙하하고 똑같이 되니까 맞아? 그러면 둘 다 낙하 시간은 어떻노? 같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B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던졌다 이 말이죠. 2배 정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기억. 공이 수평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이다.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냥 떨어뜨리든 그냥 던지든 B처럼 던지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다. 그 기억 틀렸고. 니은. 옥상에서 공을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 거리가 2배가 된 거야. 됐니? 디귿. 공이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야, 던질 때 속력이 훨씬 빨랐던 놈이 끝에도 속력이 더 빠를 거 아니야. 수평 방향으로. 맞아?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 돼야 되니까 다음 몇 번입니까? 1번만 맞다. 됐습니까? 고난도 문제라고 했는 게 사실은 그렇게 고난도 아니면 27번이 고난도였지. 너 표정을 보니까 27번 이해를 아직 못하는 새끼들이 반 이상이고 선생님이 씨발 뭐라 하는지 나도 애초에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27번은 너네가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접했을 때 변수가 3개, 4개 이상 나왔을 때 변인 통제를 하는 게 좀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요. 별건 없죠. 그림은 시간은 t가 0초일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위치를 던진 순간부터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높이 h는 몇 초일 때부터 몇 초? 3초인 순간에서 4초인 순간까지 이동 거리 구하라 이 말 아닌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낙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말로 해보자. 우리가 낙하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는 식은 뭡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적 시간이야. 뭐라고? 누적 시간이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에서의 h는
4초까지 뭐를 구하고? 낙하 거리를 구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몇 초까지? 그러니까 4초까지의 낙하 거리는 이거잖아, 맞아? 이거에서 몇 초까지에? 3초까지의 낙하 거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요걸 살짝 써주고, 말로 써주고. 4초까지의 낙하 거리는 2분의 1g에 곱하기 얼마고? 16대네. 맞아? 그 다음 얘는 2분의 1g에 곱하기 9대네요. 맞아요? 그러면 뭐였지? 중력가속도를 얼마로 하자고? 10이니까 28에 16, 80대고요. 맞아요? 이거는 45대지. 80 빼기 45 하면 요 간격은 35m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 별거 없죠? 요런 거 서술형으로 내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시험 문제는 가능한 어렵게 나는 게 좋을까? 쉽게 나는 게 좋을까? 너가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 너 때까지는 어쨌든 수능은 대부분 상대평가야, 알아서. 그럼 이 얘기야. 상대평가란 얘기는 100점을 안 맞아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점수가 20점이라도 내가 1등급이면 그만인 거야. 알겠어? 내 혼자 20점 먹었고 나머지 새끼들이 전부 다 5점 먹었어. 됐어? 그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상대평가의 의미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100점 맞았다고 기뻐할 이유가 하등 없죠. 왜? 100점 맞은 인간들이 전체 인원의 4%를 넘어가서 뭐 6%, 7% 이렇게 되면은 수능에서는 1등급이 없어집니다. 전부 2등급 됩니다. 근데 그게 국어라든가 국어라든가 만약에 한국사가 절대 등급이 아니라 상대 등급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전부 다 치는 과목이면 상관없지. 그래도 내가 2등급이라도 최고 잘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과학이나 사회는 선택 과목이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리가 상대적으로 지구과학보다 쉽게 뜬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가 나는 물리는 다 맞췄어. 근데 내 친구가 내보다 공부는 못해. 근데 금마가 지구과학은 어쨌든 좀 해. 그래서 나도 다 맞췄고 금마도 다 맞췄어. 각각 원점수로 보면 50점, 50점 받았어요. 만점이 50점이기 때문에. 됐나? 근데 물리는 그때 당시에 같이 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만점자가 5, 6% 넘어가면 자기는 2등급이에요. 근데 지구과학은 예를 들어서 만점이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걔는 무조건 1등급이지. 그게 찍혀서 나오잖아. 근데 주의해라.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성적을 제출할 때 등급을 보겠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물리가 더 쉬웠으니까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는 줄 아나? 없어요. 물화생지 1, 2는 전부 동일 등급으로 따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똑같이 다 맞췄어도 결국 2등급 맞은 놈이 까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대평가라는 건 바로 그런 게 있어요. 됐니? 그럼 결론. 쉽게 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기분을 가지는 것보다는 어렵게 나서 내가 한 개라도 남들과 더 맞춰가지고 등급을 상위 등급을 받는 게 사실은 어떻다? 낫지. 그래서 잘 들어. 학교 내신은 절대 등급이 상대 등급이야. 상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능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는 게 사실은 더 불만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어렵게 냈을 때 단점은 뭘까요? 예, 멘탈이 날아가죠. 난 씨발 뭐 하고 있는 걸까?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 없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남들보다 공부를 졸라 많이 했는데 1등급은 맞았는데 점수가 뭐 48점 이래 나와서 근데 그게 1등급이래. 그럼 멘탈 바스러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너무 욕심 아닙니까? 48점 먹고도 1등급 맞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고 대다수의 일반 양민들이 작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10점 20점 모으면은 3등급이고 뭐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빵점 수록 빽빽이고 맞아요? 누가 9등급을 가기 힘든 등급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렵게 내면은 뭐 9등급 수록 빽빽입니다. 근데 9등급도 받기 어려워요. 왜요?
정해져 있거든. 딱 4%만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백지를 내지 않는 이상은 9등급을 받기도 사실 어려워요. 한 개 맞추면 순식간에 7등급 되고 막 이런 거야. 8등급도 아니고.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등급이 되면 어떻게 나는 게 좋을까? 쉽게 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단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문제를 너무 쉽게 냈네. 이래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절대 등급으로 하면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되는 거야. 왜? 절대 등급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무조건 90점 넘어야 1등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거든. 근데 초토화 됐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세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어줘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자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몸이 길다.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데 왜요? 그러니까 역류시켜서 끌어올리려면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야. 목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움직일 수 아무런 혈압이 없으면 머리에 있는 피가 내려올 수 있는 뭐가 낙하거리가 길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럼 역으로 쳐올리려면 어떻게 되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남들보다 목이 긴 놈은 심장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장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맞아? 그럼 위에까지 올리려면 펌프의 힘이 훨씬 세야 돼. 중력을 이겨내고 쏘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길이는 빈혈이 없죠? 언뜻 보면 빈혈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 하나만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원래 하던 1단원의 내용 중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것까지.